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광규입니다. 와, 네, 편안하시죠? 네, 요즘 데나리온 보면서 구독자가 1,000명 넘었다고. 예. 네, 감사합니다. 빵빵빵빵빵. 와, 그래서 한 달 됐는데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제 구독자님들이 잘 봐주시고 예. 또 개인적으로 문자주도 예.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예. 데나리온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 되도록 처음부터 아부네요. 네, 오늘은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요즘 문자가 좀 오는데 버블이 이제 터진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생각했던 그 삼성전자가 안 오른다고 역시 버블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올라도 버블 걱정, 안 올라도 버블 걱정. 이게 우리가 이제 전쟁통에 이기고 지는 성패. 성패는 병가지 상사다 이 말이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전쟁통에 이기고 지는 것은 흔하디 흔한 일이다라는 네네네. 뜻인데 경제도 마찬가지. 아, 경제가 급붐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매년 있어 왔어요. 제가 19년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진짜 금융위기 외에 끝나고 나도 한 2년마다 2015년에 거품 온다. 그러니까 이 네. 법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정보 장사, 요즘 또 유튜브 장사. 그죠? 네. 그런데 올해가 버블 장사에 굉장히 좋죠. 여러 가지 그렇죠. 버블의 조건들이 겉으로 보면 숙성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요. 가격도 올랐고 특히 예. 작년에 많이 올랐고 엄청나게 또 예, 돈을 그리고 풀었죠. 인플레이션 있다고 지금 또 그렇죠. 예,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의 가치 또는 자산 가격, 부동산 등등이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었다. 돈이 엄청 많이 풀려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풍선이 빵빵하게 있으면 조그만 바늘 톡 건드리면 퐁 터지잖아요. 그죠? 박상 펑 하고 터지죠. 네, 딱 올해는 버블 장사하기가 좋죠. 그런데 최소한 올해 2021년 한 반년 정도 남았죠. 네. 올해는 버블 붕괴는 없다라고 제 생각입니다. 정말요? 그러다가 뻥 터지면 우리 예, 제 대나리온 문 닫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은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자기 의견이 있는 것이고 우리 데나리온 듣는 분들도 다양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단 하나 엉뚱한 공부는 안 하면 좋겠고 맞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분별하는 것도 정말 큰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자, 제가 2021년 올해는 최소한 버블 붕괴가 없다라는 이유 제가 3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3가지. 오늘도 3가지. 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예,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긴 것하고 네. 버블 붕괴 거품이 터지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같은 거 아닙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면 그렇죠. 그게 이제 거품이 생기니까 터질 빌미는 제공하지만 네. 언제 터지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게 2021년도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풍선이 빵빵하다고 해서 바로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풍선 불 때, 근데 막 겁나긴 합니다. 예, 그래서 풍선을 불 때 터질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터질 때가 되면 터지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네. 물론 이제 실제로 고평가된 종목들도 많죠. 그런데 우리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풍선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네. 풍선이 뻥 하고 터지는 것은 속에 뭐가 들어 있기 때문이죠? 공기. 공기. 아이고. 속이 텅 비었다는 거죠. 네. 속이 텅 비었거나 네. 두 번째는 채워져 있던 속이 네. 급하게 비워지는 중일 때, 비워지는데 소위 말하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이때 이제 자칫하면 펑 터질 수 있죠. 경기 침체. 그러면 전체적인으로 모든 시장이 다 고평가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고평가되었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조정, 단기 또 조정.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됐다는 것은 고평가된 것이 그만큼 축소됐다. 다시 반대로 빠졌다. 요즘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빨리, 그죠? 실적은 개선되고 있잖아요. 수출 역대 1위로 그렇죠.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빨리 개선되고 있다. 네. 주가는 최근 또 조금 조정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키 맞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 분명히 종목마다 또 고평가된 종목들도 많지만 네. 그렇다고 터질 때는 아니다. 계속 기업 실적이 빵빵하게 채워지고 있다. 네네. 그죠? 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네. 자, 모든 버블 붕괴는 반드시 같이 동행하거나 전가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실적? 탁 터지면 바로 뭐가 또 터져요? 금융위기. 그렇습니다. 빙고. 생각 오래 했습니다. 그죠? 예. 네. 은행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 버블 붕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신용위험이라는 거죠. 네네네. 생각해 보십시오. IMF 때 음. 우리 한국 은행들 그냥 헐값에 팔렸죠. 네.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금융기관조차도 네. 리먼 사태, 그죠? 네. 펑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위험이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좋아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은행도 되게 좋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것은 은행주 종목의 주가를 보면 알아요. 좀 다시 오르고 있죠. 그죠? 네. 은행 종목은 특히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 다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냉혹해요. 이 친구들 아,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걸 볼 때 은행주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외국은 예. 지분율이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은행주는 정말 제조업이나 이런 것과 달리 단순합니다. 네, 맞습니다. 소위 돈 놓고 돈 먹기. 은행은 돈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돈 장사거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한데 이 재무 구조나 재무 제표가 너무 단순해요. 네. 단순하니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재정 건전성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제2금융권조차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위험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하다. 요즘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은 뭐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인상. 물가 인상. 물가가 인상이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습니다. 돈 가치 하락.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곧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공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외워두십시오. 그죠? 네. 그 자산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제의 3주체가 있죠. 네. 개인, 나, 즉 가정 경제.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국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그렇죠? 네. 정부. 정부죠. 정부 경제가 있죠. 어느 쪽이 제일 커요? 정부가 제일 그렇죠.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자녀는 나, 네. 그죠? 그다음에 아버지는 기업.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정부.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집이 그렇습니다. 온 3대가 네. 여유롭습니다. 할아버지가 빵빵하면 그냥 흘러내려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낙수효가. 네, 네. 밑에서 사고 쳐도 괜찮아.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정부 재정 여력이 좋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참 재밌죠. 네. 이게 자, 이 말을 하면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그죠? 이게 조금 착시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정부 부채가 많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주로 어떤 것하고 비교 잣대를 가져옵니까? GDP 대비 그렇죠. 가계 부채 또는 GDP 대비 정부 부채 그렇죠. 또 부채 대비 자산 대비 부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빌렸던 부채보다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현찰로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지만 네. 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맞아요.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네. 자산도 사실 더 많죠. 그래서 정부의 재정이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착시 효과죠. 착시 효과. 네. 여유가 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어떤 다른 반발을 네. 조금 무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는 오히려 정부가 재정 지출을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빵빵해지니까 아들 손자녀가 살짝 사고를 치더라도 문제 없다. 될 정도인데
지금은 또 기업도 좋다라는 거죠. 최고입니다. 실적들이. 네. 제일 안 좋은 것은 지금 개인입니다. 개인들이에요. 개인이 힘듭니다. 개인 안 좋은데 작은 행님도 좋고 큰 행님도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버블 붕괴는 최소한 올해, 내년 모르겠어요. 내년은 모르겠는데 없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재정이 좋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뭐 유동성 공급들이 그렇죠. 많아지죠. 만약의 경우 유동성 공급,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기업 투자도 되겠죠. 그렇죠. 부양책을 할 수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몇천조 원. 대표님 궁금한 게 예. 여기서 오늘 버블은 예. 국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요즘 경제가 다 커플링이 엮여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커플링 엮여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수출 주도국,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선진국과 한국 경제는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터진다. 미국 터지면 그렇죠. 우리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냥 네. 같이 깽깽깽깽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 그것은 기업 투자 또 민간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이제 직접적으로는 가장 형편이 힘든 우리 가게 개인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우리가 몇 차례 재난지원금이 나갔지만 그때마다 보복 소비. 소비가 많아진 게 실제로 데이터가 나왔고 그죠?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맞습니다. 가는 거죠. 소비 확대.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가 여유가 생기면 네. 경제 활성화를 돕는데 지금 기업 자체도 실적이 굉장하게 급하게 올라가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버블은 생겨 있지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네. 그것들이 당장에 터질 그렇구나. 우려는 작다.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 통계가 나오는 그 경제 뉴스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짜 뉴스 말고 뭐 작년 대비 수출이 40% 늘었는데 또 이제 또 그러는 거죠. 작년엔 코로나 아니냐. 근데 코로나가 있기 전보다 17%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저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네, 오른 실제적으로는 거예요. 더 네.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아직 뭐 내년은 모르겠고 내년은 모르겠고. 우리 내년은 모릅니다. 너무 먼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맞습니다. 일단 예. 올해는 예. 버블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기적인 시각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단기, 장기를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굉장하게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 저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봐요. 근거 없고 뜬금없이 억측으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그 불안 조장으로 인해서 얻을 이익이 있습니다. 그들이. 19년 내내 불안하신 분들 많아서 그렇죠. 그것을 네. 잘 분별해야 네,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하다 끝날 것 같습니다. 3 오케이. 플러스 3. 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는 그래서 걱정들을 너무 사서 하지 말자. 너무 네. 멀리 있는 걱정들을 지금 땡겨와서 지금 내가 평안하고 살림살이도 괜찮고 한데 그런데 지금 괜찮다고 내년 걱정, 후내년 걱정을 너무 땡겨오면 네. 우리가 끝없이 쌓아놓기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에도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했으니 예. 네. 나대만 걱정하면 되는데 나대는 빵빵한데 또 걱정을 너무 멀리하니까 아들 대 걱정하고 네. 아들 대 채웠는데 또 손자인데 뭐 걱정하니까 평생을 걱정만 하고 살고 결론 쌓아두기만 산다. 인색한 사람이. 오케이. 두 번째는 그래서 혹시 그런 유튜브나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정보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로 먹고 살죠. 그죠? 나라 망한다고. 이거는 그 달러 이야기 하시는 거죠. 제가 찰약이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위기가 오면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예. 특히. 그래서 1,300원, 1,200, 한 60원 갈 때가 있었거든요. 예. 달러가. 그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제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한 1,400원대 간대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산 다 팔아서 달러로 다 바꾼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 유튜버가 돈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망하니까 달러를 다 사라. 지금 1,100 한 뭐 4, 50원 그렇죠. 왔다 갔다 예. 하니까 정말 달러를 개인이 사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오늘 주제하고 관계없이. 네.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나라 망한다고 달러 사재기 하는 방송 정말 좀 꼭 좀 조심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장기적인 안목도 중요하지만 네. 또 단기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죠?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해야 되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 시대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활용해야 할지, 관리할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네.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네. 기회로 삼자. 뭐 어떻게 기회로 삼자? 그것까지 오늘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그럼 다음에 또 불안 그죠? 얘기. 공부하면 기회는 항상 보인다. 네. 아는 것만큼. 맞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대표님께서 2021년 버블은 없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셨습니다. 내년은 모르겠어요.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책임 회피가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즘 그런 고민 많이 할 때 우리가 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득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고 또 내일 걱정 내일 하고 하지만 데나리온이나 또 우리가 경제 공부를 통해서 주님이 맡기신 자산을 잘 활용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데나리온과 함께 평안한 그리고 주님과 샬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